솔직히 말하면 나는 경기 시작 전까지만 해도 긴장 반, 기대 반이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수년간 전설로 군림하던 손흥민이 이제는 MLS 무대에 선다니 아직도 믿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날은 단순한 출전이 아니라 첫 선발 경기였다. 미국 매사추세츠 질레트 스타디움은 평소보다 더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관중들은 정말 그 손흥민이야. 나는 눈빛으로 피치를 바라봤고 현지 해설진은 이미 경기 시작 전부터 그의 움직임 하나하나를 예리하게 분석했다. 하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았다. 전반 45분 동안 손흥민은 단 한 차례의 슈팅만 기록했다. 나는 조금 아쉬웠다. 확실히 팀 동료들의 연계가 매끄럽지 않았고 손흥민에게 볼이 배달되기까지 너무 오래 걸렸다. 그래도 그 한 차례의 슈팅 아크 부근에서 잡아 왼발로 때린 장면, 그 순간 관중석은 숨을 멈췄다. 비록 골문 옆으로 벗어났지만 나는 직감했다. 아, 오늘 뭔가 터지겠다. 후반 6분,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다. 손흥민이 낮은 위치에서 볼을 잡아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 장면은 단순한 돌파가 아니었다. 그의 발끝은 너무 가벼웠고 상대 수비수 2명은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무용지물이 되었다. 뉴잉글랜드 주장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의 드리블은 솔직히 말하면 무력감이 밀려왔다. 아무리 대비해도 다가오는 순간 이미 늦었다. 이 말이 전부였다. 나는 TV 앞에서 이 장면을 다시 돌려봤는데 손흥민의 움직임은 정말 교과서였다. 몸을 낮추며 드리블 궤적을 좁혔다가 순간적으로 긴 보폭으로 치고 나가는 순간 상대 수비는 중심을 잃었다. 마치 한 사람의 드리블이 경기 전체를 뒤흔든다는 걸 눈앞에서 목격한 기분이었다. 경기의 흐름을 단번에 바꿔놓은 장면은 후반 6분에 찾아왔다. 손흥민은 중앙선 부근에서부터 공을 몰고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그의 발끝에서 공은 마치 실처럼 끊어지지 않고 이어졌다. 상대 수비수 2명이 동시에 달려들었지만 손흥민은 한쪽으로 끌어당겼다가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하며 단숨에 그들을 제쳐냈다.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건 이미 유럽 빅리그에서 수없이 보아온 손흥민의 시그니처라는 걸 직감했다. MLS 무대에서조차 그의 무브는 여전히 통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대부분의 선수라면 자신이 직접 슈팅을 시도했을 것이다. 이미 수비를 벗겨내고 페널티 박스 정면이 열려 있었으니 개인 마무리로 가져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러나 손흥민은 다른 선택을 했다. 고개를 번쩍 들어올리며 옆으로 파고들던 델가도의 움직임을 정확히 포착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땅을 가르는 듯한 패스를 찔러 넣었다. 공은 수비수와 골키퍼 사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완벽한 궤적을 그리며 흘러갔고 델가도의 발끝에 정확히 도착했다. 골망이 흔들리는 순간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런데 이상한 건 델가도가 넣은 골임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는 무의식적으로 손흥민이라는 이름이 터져나왔다. 왜냐하면 그 장면에서의 진짜 주인공은 골을 넣은 선수보다 그 기회를 만든 선수였기 때문이다. 도움 하나가 곧바로 골과 같은 무게로 다가온 순간이었다. 현지 해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다. 미국 방송국 폭스 스포츠의 해설자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이렇게 외쳤다. 이건 단순한 패스가 아닙니다. 손흥민은 수비 라인을 찢었고 그 순간 경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맞다. 그 패스는 단순히 공을 연결하는 기능적인 역할이 아니었다. 그것은 상대의 수비 조직 전체를 와해시키는 칼날 같은 선택이었다. 미국 현지 언론은 이 장면을 두고 손흥민은 MLS 무대에서도 여전히 팀 전체의 설계자이자 마무리자다라고 평했다. 나 역시 그 말에 동의한다. 이날의 도움은 단순한 기록 하나가 아니라 팀 전술의 중심축이 이제 손흥민에게 있다는 것을 선언한 장면이었다. 특히 내게 인상 깊었던 건 이 패스가 팀 동료들에게 주는 심리적 효과였다. 델가도가 골을 넣은 후
양팔을 벌려 달려와 손흥민을 끌어안는 모습은 마치 당신이 있었기에 내가 넣을 수 있었다라는 무언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같았다. 그때 나는 확신했다. 머레스 선수들은 이제 손흥민과 함께라면 자신들의 한계가 뛰어넘어질 수 있다고 느낄 것이다. 그만큼 이 패스는 경기 안팎을 통틀어 무게가 있었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그날 손흥민의 패스는 도움이 아니라 골이었다. 기록지에는 도움으로 남았지만 관중들의 기억 속, 그리고 내 마음 속에서는 분명히 골과 다름없는, 아니 그보다 더 값진 순간이었다. 경기는 막바지로 치닫고 있었다. 후반 추가 시간에 접어들면서 뉴잉글랜드는 필사적으로 동점골을 노리고 전진 배치를 감행했다. 관중석에서도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손흥민이 다시 공을 잡았다. 나는 솔직히 이제는 시간을 끄는 플레이로 마무리하겠지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또 다른 선택을 했다. 그는 피치 오른쪽 측면에서 볼을 잡자마자 갑자기 폭발적인 스프린트를 시작했다. 그 순간 나는 화면을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미 90분 가까이 뛴 선수의 움직임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가볍고 날카로운 발걸음이었다. 상대 수비수 포파나는 온몸을 던져 그를 막으려 했다. 그러나 손흥민의 드리블은 예술 그 자체였다. 짧은 터치와 긴 보폭을 교차시키며 마치 수묵화의 붓질처럼 자연스럽게 수비수를 흘려보냈다. 결국 포파나는 따라잡지 못하고 거친 태클을 시도했지만 오히려 파울로 경고를 받았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이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멘탈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행위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그 후에도 손흥민의 플레이는 계속 이어졌다. 파울 직후 재개된 프리킥 상황에서 그는 다시 공을 받아내 수비를 한 번 더 흔들고 나서 초니에르에게 정확히 연결했다. 그리고 그 공은 곧장 세기골로 이어졌다. 질레트 스타디움의 관중석은 폭발하듯 환호했고 나는 모니터 앞에서 두 팔을 치켜들었다. 하지만 더 강렬했던 건 그 이후의 장면이었다. 골이 터진 뒤 손흥민은 특별한 세리머니를 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동료를 끌어안았다. 그 모습이 오히려 내게는 더욱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히 나의 플레이가 아니라 우리의 승리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손흥민은 이제 메레스 무대에서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동료들에게 새로운 기준과 자신감을 심어주는 정신적 리더라는 것을. 경기 후 미국 현지 매체 더 애슬레틱은 이렇게 보도했다. 손흥민의 마지막 드리블은 마치 예술 작품과 같았다. 그것은 단순히 경기를 끝낸 장면이 아니라 머레스의 새로운 교과서를 던져준 순간이었다. 나는 이 말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드리블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팬들에게 잊을 수 없는 서사를 남겼다. 후반 추가 시간이라는 극적인 순간, 체력의 한계를 넘어 터져나온 그 예술적인 돌파는 아마도 이 시즌 최고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로 남을 것이다. 결국 나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다. 손흥민의 마지막 드리블은 단순한 경기 장면이 아니라 한 편의 시였다. 힘과 속도, 기술과 창의성이 절묘하게 어우러져 만들어낸 예술적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 장면 하나로 머레스 팬들의 가슴 속에는 평생 잊히지 않을 감동이 새겨졌다. 오늘 경기는 내게 단순한 축구 경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명의 슈퍼스타가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는 과정이 아니라 무대를 재창조하는 순간이었다. 손흥민의 드리블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무력화시키는 심리적 무기였다. 뉴잉글랜드 주장의 눈물은 그 증거였고 미국 언론의 폭발은 그 여운이었다. 손흥민은 이제 메레스에 단순히 도착한 것이 아니다. 그는 메레스의 풍경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